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분의 발견. 혹시 지금 일본 작가인 것 같아요. 지은이 호씨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했다가 반년 만에 우울증에 걸렸다. 결국 휴직 후에 퇴사했다. 다시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생활하기를 여러 날. 잠을 자거나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일이라면 뭐든 시도해봤다. 그 쉽다는 산책부터 숙면에 좋다는 허브티, 힐링이 아닌 공포 그 자체였던 여행까지. 저자는 직접 해본 우울증 치료법들을 그날그날 효과와 난이도에 따라 매핑해 트위터에 올렸다. 반응은 놀랍고 뜨거웠다. 24,000번 이상 리트윗되었고 4만 개 이상의 좋아요가 붙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 매핑을 따라하며 서로의 방법을 공유했다. 기분의 발견은 우울한 감정을 정리하고 기분 좋아지기 위해 저자가 직접 시도해본 33가지 방법을 담은 책이다. 자신이 4년간 알아온 우울증을 끝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듯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냈다. 일상에서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우울증 대처법이 가득하다. 저자는 여전히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하지만 예전만큼 우울하진 않다. 심리학을 좋아하며 마음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직업인 멘탈 핵을 즐긴다.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며 새로운 시대에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며 살고 있다. 이 책은 우울증에 관한 책이에요. 들어가며 3개월 동안 휴식하세요. 내가 처음 정신과에 갔을 때 들은 말이었다. 살다 보면 충격적인 상황을 여러 번 맞닥뜨리기는 마련이지만 이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커다란 사건이었다. 우울증 매핑을 시작하다. 조금 늦었지만 잠시 내 소개를 한다. 나는 호씨 멘탈 해커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멘탈 해커란 멘탈 핵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활 일부분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나 기술을 뜻하는 라이프 핵의 멘탈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멘탈을 분석해서 개선한다. 자기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고친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우울증 매핑에는 이런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매핑 자체의 효과를 조금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우울증 매핑을 만들면 자신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우울증에는 산책이 효과적이란 말을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추천의 글. 정신 건강에 있어 모두에게 딱 들어맞는 마스터키는 없다. 상사의 비난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기를 내어 일에 몰두한다. 이 책에는 심리 상담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고작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신과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점만 보면 된다. 변지영, 임상심리학자, 내 감정을 읽는 시간 저자가 추천의 글을 썼네요. 차례에 보면 이렇게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기분을 끌어올리는 방법. 애쓰지 않아도 쉽게 내 기분을 끌어올리는 방법.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가득. 트위터, 자기 표현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 트위터는 정보 수집 수단이며 자아 성장에도 효과적이라는 과학적인 조사가 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자기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악성 댓글에 괴로워하거나 소외된다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일정한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다음 4가지의 규칙을 정했다. 1. 좋아요, 리트윗은 신경 쓰지 않는다. 2. 리플라이는
내가 궁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한다. 3. 개인적인 공격은 하지 않는다. 4.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뮤트 또는 차단한다. 불행한 환경에 마음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오히려 행복한 환경을 멀리하게 된다. 부정적인 것을 접하면 마음이 점차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는 즉시 차단한다. 나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타인의 정보는 거의 보지 않는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 간에 최종 결정은 자신의 몫이다.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를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머릿속이 대사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뒤죽박죽 되는 것이 문제다. 머릿속을 비우는 가장 쉬운 방법. 생각이 빙글빙글 돌면서 멈추지 않을 때 가장 효과가 빠른 대처법은 바로 수면이다.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횟수는 약 7만 번이며 그중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느낄 공포를 자꾸 떠올린다.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지나친 잠은 생활 리듬을 무너뜨린다. 낮잠의 효용은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낮잠은 적절히 활용하면 일의 생산성을 올려주기도 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그러나 너무 길게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경험을 통해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부서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의 리듬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지금도 굳게 마음먹고 있다. 무너진 생활 리듬을 제자리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몸 상태를 개선한다. 나는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위해 허브티를 마시고 있는데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 몸은 지나치게 차갑다. 나는 우울증에 걸린 뒤 냉증으로 고생하였는데 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운동 부정은 나 역시 남일 같지 않다. 우울증에 걸리면 간단한 운동, 예를 들어 산책조차도 중노동이 된다. 집에만 있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는 침대에 빠져나올 기력도 없어진다. 이런 상태는 평범하게 건강한 사람보다 몇십 배나 더 운동 부족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 매일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이다. 그러니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보자. 습관을 만드는 요령은 오늘만 해보자 라고 의식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개와 함께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동물병원에 가서 반려동물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우락부락한 성인 남자까지 모두 얼굴이 활짝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역시 평소라면 절대 내지 않을 목소리로 동물을 귀여워하면서 색다른 기쁨을 느낀다. 100% 애정을 돌려주는 것은 반려동물뿐이다. 사람은 쉽게 배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어째서 배신할까?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은 어떨까?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한다. 먹이를 얻어먹고 싶어한다. 놀고 싶어한다. 반려동물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주면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 순수한 마음에 오염된 마음이 정화된다. 반려동물은 인간을 잘 살핀다.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려서 주인이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을 때는 확실히 거리를 둔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다가도 그런 순간에는 자리를 피해주기도 한다. 진짜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뭐 하나보다 하는 식으로 알아서 가주거나 자유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즐거울 수 있다면 우선 해본다. 우울증이라도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요즘 신형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우울증이 한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신형 우울증의 주요 특징은 직장에서는 상태가 나쁘고 의욕이 전혀 나지 않지만 집에 돌아오면 비교적 활기를 되찾고 자신의 취미에 열심히 몰두한다는 점이다. 내 취미는 독서,
블로그에 글쓰기. 나는 거의 매일 책을 읽고 있다. 읽기에 그치지 않고 쓰는 일도 좋아한다. 그저 읽기만 하면 A, 나와 B라는 내가 각각 제멋대로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토론을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 전철에서 가끔 보면 분명 잠이 들지 않았는데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아마 그들도 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출퇴근 전철의 스트레스 지수는 전투기 파일럿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퇴근길 러시아어를 겪는 사람이 놀랄 만큼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단 것 줄이기, 내 몸을 돌아보다. 당분에는 답답한 마음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이 몸에 들어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로토닌이 증가해서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난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보기 흉한 자신을 감추려고 집에 틀어박힌다. 꼭 우울증 환자만 아니더라도 집에서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는 일은 중요하다. 햇볕을 의식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듣는 말일 거다. 빈둥거리니 더욱 살이 찐다. 초콜릿에 손을 뻗게 될 수도 있다. 단 것을 먹는 습관이 생겨서 살이 찌고 자기 체형이 불만족스러우니 밖에 나가기가 더 싫어지는 악순환이다. 운동 부족으로 목이나 어깨가 결리면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다. 소비, 충동 구매만 하지 않는다면. 물건이 늘어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집에 물건이 쌓이면 갑자기 방이 좁아진 느낌이 들어서 답답해진다. 이때 청소를 하면 머리와 몸에 좋은 운동이 된다. 간단하게 보여도 청소는 꽤 중노동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언제라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텔레비전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어느 순간 자기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단지 그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무서워서 누군가의 불상사를 전달하는 뉴스로 눈이 가는 것뿐이다. 습관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자. 텔레비전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가장 좋지 않다. 시간 낭비고 어느새 부정적인 정보에 몸과 마음을 빼앗긴다. 집에서도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건 바로 독서라고 해요. 독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나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성격으로 장르를 따지지 않고 뭐든지 읽는다. 경제 경영서나 자서전 같은 책은 저렴한 가격으로 저자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 이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자신에게 가능성을 가져온다. 자신을 갈고 닦아서 풍요롭게 해준다. 지금까지 속박되고 경직되어 온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을 뒤흔들어 앞날을 개척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은 사고가 정지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쪽으로 향하는 일이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보면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좀 더 성장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 독서를 하면 조용한 곳에 독서를 하면 6분 만에 60% 이상의 스트레스 해소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그 시간에 몰두할 수 있고 책의 저자와 견해를 나누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다. 독서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는 책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뀐다. 그러면 그 후에 그때의 감동이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며 책을 찾아다니게 된다.
기록을 남긴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기록을 남기라는 정신과 의사가 많다. 일기를 쓰기만 해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매우 부정적인 일만 쓸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자. 털어놓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만 주문하자면 단 하나라도 좋으니 긍정적인 내용을 함께 써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메뉴는 고기였다. 정말 맛있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오늘은 평소보다 잠을 잘 잔 것 같다. 이렇게 일상에 의외로 작은 행복을 조금씩 써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우울증이 엄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상대하지 말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든 신경을 쓰게 된다. 정신과 의사와의 신뢰관계도 중요한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지난번 진료 이후 써놓은 일기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분량이 많아지면 한 번에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요점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운 거를 글로 한번 써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담의 유일한 단점. 1시간에 엔화로 5천에서 1만엔, 하나로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산책, 가볍게 밖에 나가보자. 산책은 정말 우울증에 효과적이다. 산책은 매우 쉽고 효과적. 침대에 나가기가, 방에서 나가기가 그 단계별로 시작을 해보라고 합니다. 산책을 즐기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2가지면 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좋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어도 좋다. 우울증을 개선하는 운동 효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소량의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1시간 운동하면 우울증 발생이 12%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직접 고르다. 인간관계로 우울해지고 다시 인간관계로 회복된다. 지금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받아들여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된 결과 시야가 넓어졌다. 넓은 세계를 인지하고 볼 수 있게 되면 사람은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그 여유가 정신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게시물을 올리면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팔로우를 해온다.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한데 모여 활발하게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커뮤니티가 완성되어 간다. 실제 세계와 달리 인터넷 세계에서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맞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서로를 위해 좋다. 내가 먼저 관계를 끊는 건 어쩐지 미안해서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만 자신도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 과대 해석 또는 과소 평가. 자기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성과는 과대하게 평가하고 자기의 장점이나 타인의 결점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축소한다. 이를 쌍안경 속임수라고도 한다.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정보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을 거의 보지 못한다. 본래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한 수치뿐이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완벽주의. 사람은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면서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다. 모두 마찬가지로 자신을 칭찬해주기 바라는데 스스로 칭찬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칭찬해주자. 행복은 내 안에 존재한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타인을 계속 이겨야 한다. 그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나는 행복을 느끼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 독서, 블로그에 정보를 올려서 알리는 글, 개와 노는 일. 그저 즐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는 이런 행복이 있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보는 고독의 시간. 고독의 시간은 늘 필요하군요. 누구나 좋아하는 일, 흥미가 생기는 일이 있다. 좋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단지 잊고 있을 뿐이다. 자발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라. 자기가 모르는 세계, 상상할 수 없는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흘린다. 예술을 접한다. 자신과 마주치려면 고독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최근에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까지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한다. 일부러 고독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다. 단 1시간만이라도 고독한 여유가 있으면 정신이 안정된다. 평소 만나지 않던 사람 만나기. 재미있는 여러 세계를 탐방하는 기분으로. 인터넷 세계에서 연결된 사람과 만나보자. 다만 SNS에 아무 정보도 올리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추천하지 않는다. 어떤 상대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SNS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세계이므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SNS에 올리는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돈,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좋다. 없으면 비참해진다. 돈은 당연히 필요하다. 빈자소인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이는 사람이 가난하면 굽히는 일이 많아 길을 펴지 못해서 저절로 낮고 천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돈의 제약을 받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금전 지원으로 우울증이 가벼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100명에게 7개월 동안 돈을 지원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 사회적 네트워크, 자기의식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돈이 있으면 일도 놀이도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강할수록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만약 돈으로 모든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일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 중에 엄청난 부자가 있다. 자택을 2중, 3중으로 보완했고 쉽게 들어갈 수도 없었대요. 신뢰를 얻은 나는 집에 초대받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느꼈다. 내게 엄청난 자산이 있다고 상상하는 일은 즐겁지만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동시에 느낀다. 돈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 생기는 불안은 상상 이상으로 괴롭다. 식습관 바꾸기. 맛있는 식사를 포기하긴 힘들어도 새끼를 잘 챙겨 먹어야 할까? 바쁘더라도 새끼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이 혈당치 스파이크를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지금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힘을 내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일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모두 우울증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된다. 그렇지만 침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하면 나아지겠지 생각으로 무리하게 시작하면 역효과만 나타난다. 정신적으로 다 극복하려고 하면 마음이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도 이제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이다. 멀리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거리가 실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울증 치료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해설: 의사를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환자의 힘을 믿는다. 좋은 책이다. 이 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매핑 부분에 대해서 개인차가 크겠지만 제각기 치료법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히 조사되어 있어서 저자가 우울증에 대해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실험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SNS 활용하는 방법,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시에 실제 SNS 사용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의사의 조언보다 의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나 평소 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 정도로 정확히 논하고 있는 책은 드물다. 역시 경험자의 조언은 효과적이다.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미국에서 많은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정신과 의사를 두고 있다. 환자의 입장이 되면 달리 보이는 것이 있다. 무엇보다 나는 환자 체험을 통해 환자의 이야기를 짜증내지 않고 듣게 되었다. 와다 히데키 정신과 의사, 국제의료복지대학 대학원 교수가 이 해설글을 마지막으로 썼네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그 기분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